안녕하세요. 메디치 가문과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둘을 나누어서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는데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르네상스의 대부로 알려진 메디치 가문과 1400년대 피렌체의 정치와 예술과의 커넥션을 메디치가의 인물에 따라 연대순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문의 기원과 문장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800년대 샤를마뉴 밑에서 활약하던 용맹한 기사 아베라르도라는 분이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로 가는 길에 토스카나 피렌체 북쪽에 있는 무젤로라는 지방에 들렀는데 당시 그 지방 농부들을 괴롭히고 있던 괴물을 퇴치해 줍니다. 격투가 끝나고 보니 방패에 괴물이 던진 철퇴에 맞은 구멍이 여러 개가 생겼더랍니다. 샤를마뉴는 아베라르도의 용기를 극찬하며 그 방패를 금장하고 구멍에 빨간 공을 박아 기념하도록 했답니다. 그것이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됩니다. 르네상스는 왜 피렌체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당시 피렌체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4세기 후반이 되면서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상인 계층이 피렌체를 주름잡습니다. 그 시기 피렌체에는 상인이 아니고 세계를 여행하며 외국과 외국인들을 만나 재산을 늘려 피렌체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시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상인들은 21개의 길드에 가입해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도시 재건 사업의 일익을 담당합니다. 그 배경에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상업은 거짓말을 하는 직업이고 금융업은 고리 대금업입니다. 모두 중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씻어야 했는데 그것이 종교 미술품을 후원하여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까워 고전을 연구할 기회가 많은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죠. 메디치 가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가계도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조반니 디 비치로 가보겠습니다. 조반니 디 비치는 가문의 사업이었던 양모업을 하면서 은행업으로 외연을 넓힌 첫 번째 메디치가 인물입니다. 조반니 디 비치는 1360년경 무젤로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피렌체로 옵니다. 아주 시뻘되는 친척 비에리가 똑똑해 보이는 조반니를 데려다 로마 지점으로 보내 은행 일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어머니와 5 형제들이 나누니 조반니에게 돌아올 몫은 얼마 되지 않았죠. 조반니는 로마에서 금융업에 자질을 보여 몇 년 후에는 파트너가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지점을 총괄하는 지점장이 됩니다. 지점장이 되고 25살에 비카르다 부에리와 결혼합니다. 1380년대 비에리의 사업은 조반니가 로마 지점에서 벌어들인 이윤으로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나 10년 후 1390년대 초에 들어서며 70세가 넘은 비에리가 사업을 정리하죠. 당시 관행상 파트너인 조반니에게 로마 지점을 인수하게 합니다. 조반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내가 가지고 온 지참금으로 로마 지점 운영권을 인수합니다. 메디치 은행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7년에 피렌체에 본사를 설립합니다. 초기 메디치 은행은 자본금이 적다 보니 직원도 몇 안 되는 소규모 운영 체계였죠. 하지만 그 시기에도 조반니는 2개의 양모 작업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양모 길드와 금융인 길드 2곳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크게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나폴리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야심가였던 발다사레 코사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코사는 조반니가 대출해준 자금을 기반으로 성직에 발을 들여 1410년에 요한 23세 교황이 됩니다. 새로 뽑힌 교황은 유럽의 모든 제후들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을 맡아줄 만한 믿을 만한 은행을 찾게 되고 자기를 도와준 메디치 은행을 교황청 추거래 은행으로 선정합니다. 조반니와 쌓인 신뢰관계는 요한 23세가 안티 교황이 되어 교황직에서 쫓겨나 코스탄스의 감옥에 투옥되자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피렌체로 모시고 와서 사망할 때까지 돌봐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사망하자 도나텔로와 미켈로조에게 의뢰해서 세례당에 무덤을 만들어주죠.
조바니의 이런 행적은 그의 뒤를 이어 새로 교황이 된 마르티노 5세에게 큰 믿음을 주었고 다시 교황청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유럽의 많은 제후들도 메디치 은행을 찾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해서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즈음 피렌체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합니다. 두오모의 지붕 돔을 완성하는 일인데요. 대성당은 아르놀프 디 캄비오가 1295년에 설계를 하고 돔의 받침대는 1315년에 완성하지만 정작 그 이상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거의 100년간 대성당은 지붕이 열린 채 있었고 그것은 피렌체의 수치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염원을 들어주는 것이고 막강한 권력가로 등장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바니와 그의 아들 코시모는 두오모의 뚜껑을 얻는 일은 기존의 생각이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발상의 전환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브루넬레스키가 있었고 그의 재능을 메디치가는 알아보았던 거죠. 대성당 조직위원회의 한 사람이기도 했던 메디치가는 1418년 돔 건축을 위한 공모전에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를 선정합니다. 조직위는 브루넬레스키에게 공사 계획을 요청하지만 브루넬레스키는 함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 결안을 세울 수 있으면 설계 도면을 보여주겠다고 하죠. 위원회는 결안을 세우지 못하고 브루넬레스키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안의 하단 절반을 깨트려 세우며 이렇게 할 거라고만 합니다. 조직위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메디치가는 브루넬레스키에게 성 로렌조 대성당과 고아원 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의 설계를 맡깁니다. 여기에서 브루넬레스키는 로마와 그리스풍의 고전적인 건축 양식을 토대로 우아한 르네상스 건축을 보여줍니다. 피렌체에서 처음 보는 고전미에 시민들은 열광하죠. 여기에 힘입어 두오모의 돔 공사는 메디치가의 전적인 후원하에 1420년 8월 7일에 시작합니다. 메디치가는 브루넬레스키에게 백지수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 후 얼마 안 되어 조바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결국 1429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브루넬레스키가 지어준 성 로렌조 성당 내 옛 제이실안에 묻히고 모든 일은 코시모가 이어받습니다. 80개가 넘는 메디치 은행 지점들은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었고 조반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시뇨리아 궁에는 되도록 하지 말거라. 오라고 할 때만 가거라. 그들이 청하면 그때 가거라. 결코 거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대중의 시선에서 항상 멀리 있도록 하거라. 시뇨리아는 1293년 피렌체를 독립공화국으로 선포한 이래 줄곧 공화국의 정부 회의 기구 겸 그것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시뇨리아 궁이고 피렌체 정치의 중심입니다. 조바니의 죽음은 메디치 가문과 경쟁 관계에 있던 알비치 가문에게 새로운 기회처럼 작용합니다. 메디치가 없다면 알비치는 영원히 피렌체를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이후 어떤 식으로든 메디치를 제거할 기회를 엿봅니다. 1430년에 들어와서도 돔 공사는 계속됩니다. 코시모는 브루넬레스키와 함께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돔 공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하면 큰 영광과 권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만약 실패하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대성당의 돔 공사는 브루넬레스키뿐 아니라 메디치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나아가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1433년 여전히 돔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알비치가가 중심이 되어 코시모를 시뇨리아로 소환합니다. 피렌체가 공화국인데 코시모가 나서서 통치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해명할 틈도 없이 시뇨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궁의 종탑으로 올라가는 알베르게토라고 하는 작은 방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신속하게 일부 시민들의 거짓 증언을 토대로 처형을 준비하죠. 하지만 그날 밤 수비대장에 의해 풀려납니다. 그리고 메디치 은행 지점 중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던 베네치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죠. 돔 공사는 갑작스레 중단되고 시민들의 꿈은 사라지는 듯합니다. 코시모가 사라진 피렌체는 메디치 은행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활동들이 일시에 정지됩니다.
메디치 사업장과 연결된 수많은 시민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죠. 일각에서는 힘으로라도 알비치를 밀고 들어오라고 하지만 현명한 코시모는 아버지 조반니의 유언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청하면 그때 가거라. 결국 알비치 가문의 통솔력이 바닥이 나고 시민들은 메디치 가문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코시모를 다시 모시고 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무능한 알비치 가문과 그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쫓겨납니다. 코시모는 1년 만에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처럼 화려하게 귀환하죠. 그리고 피렌체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대성당의 돔 공사는 다시 재개되고 코시모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브루넬레스키를 돕습니다. 돔 공사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1436년 8월 1일에 완성됩니다. 이로써 가문의 명예와 피렌체의 영광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코시모는 이 영광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죠. 다만 훗날 역사는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돔과 함께 자신도 역사에 등장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코시모는 브루넬레스키 외에도 한 성격하는 도나텔로와 미켈로쪼 같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도나텔로는 다윗상을, 미켈로쪼는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성 로렌조 대성당을 시공합니다. 코시모는 에우제니오 4세 교황에게 청하여 대성당의 돔을 축성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439년 피렌체 공의회는 코시모가 개최 비용을 모두 대고 바로 이곳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비오 2세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됩니다. 그렇게 공의회에 초대된 외국 사절들에게 피렌체 르네상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아르노 강변에서 꽃을 피운 로마 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피렌체의 거리와 광장과 성당들에서는 예술이라는 옷을 입은 서양 문화가 동방의 사절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시모가 있었습니다. 1464년 코시모가 사망하자 피렌체 시민들은 그를 두고 르네상스의 아버지, 피렌체의 국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 로렌조 대성당의 중앙재단 아래에 묻힙니다. 코시모가 사망하고 메디치가의 유전병인 통풍병을 앓던 아들 피에로 고토소마저 5년 후인 1469년에 일찍 사망합니다. 결국 코시모 국부의 업적과 명성과 재산은 그대로 손주 로렌조에게 상속됩니다. 20살에 피렌체의 실질적인 군주가 된 로렌조는 건축에서 미술작품으로 또 다른 르네상스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